자, 이제는 216페이지 봅시다. 216페이지. 자, 지금까지 배운 거는 도시개발 구역을 배운 겁니다. 개발구역에서 지정권자 배웠고, 그 다음에 지정전차 배웠고, 지정하는 효과를 배운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개발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청사진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청사진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럼 청사진이라는 것을 가져놨는데, 자,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면 꼭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수립 시기가 출제가 돼요. 여기는요. 뭐가 출제된다? 수립 시기. 그럼 여기 앞에서 했던 도시개발구역이나 개발계획은 다 누가 하는 거죠?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하는데, 자, 시기가 언제 하느냐? 수립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립 시기는 앞서 얘기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갖다 하면,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후회. 시해하는 거지만 지정한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때 지정한 후회하는 것은 왜 지정 후회하는 거냐?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건 정책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투기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후회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장소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죠. 자, 첫째가 뭐냐? 공모에 선정하겠다. 그럼 공모 선정이란 건 구역을 지정해줘야 여기에 어떤 시가지가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공모 선정, 공모에 선정한다면 구역부터 지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며칠 이상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90일 이상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모 자체가 방법 같은 거 나올 일 없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왜? 미개발지는 투기가 가장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어떤 경우 있느냐? 자연 녹지. 그래서 오늘 아까 배웠을 때 자연 녹지 지역은 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규모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그 중에 여기는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 무슨 녹지가 있죠? 생산 녹지가 있어요. 생산 녹지는 자 유보 용도면서도 아까 뺐던 이유는 바로 얼마인가? 30%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되겠고 그 다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역 외. 그 다음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위해서 했던 거. 자, 우리 옆에 신서 혁신도시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외의 것이지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꼭 안 되는 거.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험지 할 때 이걸 조심합니다. 자연환경보전은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6페이지 박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말인데 자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게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럼 구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 주상공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에 비해서 얘가 차지하는 것이 30% 이하. 시험 문제 요거 가지고 출제됐던 겁니다. 30% 이하 가지고. 왜냐하면 그럼 나머지 70%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두고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몇 퍼센트 이하? 30% 이하.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40%, 50%를 장난쳤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반 기준 따질 때 얼마였었죠? 20%. 도시개발법에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얼마? 30% 이렇게 따지면 돼요. 문제 풀 때. 숫자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요게 가장 기본 수립 시기 그러면 원래 구역 지정시 해야 되는데
후회할 수 있다. 하나는 공모, 하나는 이거 왜 그러냐? 정책적인 투기 방지. 투기 방지. 왜? 사람들이 미개발지부터 개발한다 미개발지부터 먼저 눈 찍을 거 아닙니까? 가서 선점하면 분명히 찍히면 뭐가 될 수요? 돈 로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두 번째는 자, 개발계획 수립에 지정권자라는 거 수립 시기가 있고 그 다음 요것이 있죠. 자, 뭐가 있냐면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 근데 동의 요건 자체가 왜 뭐 때문에 필요하냐? 얘는 환지 방식 때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이 환지 방식이라는 거하고 시험장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장난쳐요. 수용 방식 그러면 얘는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죠. 쉽게 생각해봐요. 자, 환지 방식은 그 원주민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미리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무슨 도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빼앗는 사람한테 무슨 도시 했으면 좋겠냐? 약 올리는 거지. 그렇죠? 자, 2번 죽이는 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을 원주민한테 물어보면 원주민이 목소리 크면 네가 사업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은 그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환지 방식의 경우인데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입니다. 환지 방식의 무슨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을 씁니다. 그런데 동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 받은 걸 보는 애가 있어요. 깡패. 깡패가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인데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 하면 얘가 나온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그 내용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페이지 217페이지 상단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동의를 얻는다는데 그 요건이 얼마냐? 요건은 자, 여기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2분의 1 이상. 되게 우리가 정족수를 따질 때 면적이 먼저지만 이제 정비법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주세요. 왜? 거기는 왜 사람이 먼저일까?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데를 기준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지만 일단 환지, 뭐죠? 땅 중심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가 먼저야. 정비법에는 뭐가 먼저가? 사람이 먼저. 내가 또 정비를 또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비교급이 된다면. 그럼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인데, 자, 봅시다. 여기에 땅들이 있어. 그러면 국유지 땅이 있고, 공유지 땅이 있고, 사유지 땅이 있잖아요. 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러면, 자, 이 면적은 국공유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구역은 국공유 누구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설혁신도시에 그럼 사유지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구항시 땅도 들어갔고 국가 땅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거예요. 포함. 면적 산정할 때.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 근데 정족수를 얻는 순서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정족수를 얻는 순서는 일단은 얘가 먼저 얻고 부족할 때 가서 얘네들한테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얻는 순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 산정은 다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국공유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그 얘기가 동의자 선정 217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국공유지 파란 박스 안에 보면 있어요. 포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 보면 그 4번에 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뭐부터 얻는다? 사유지부터 얻는다. 순서는. 그리고 부족하면 어디 걸 얻는다?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되 얻는 순서는 뭐부터 한다? 사유지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지 방식은 누구 중심으로 하니까 원주민 중심, 민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 중심으로 하니까. 자,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 총수는요. 총수는 거기 등기나 등록돼 있는 사람 기준점을 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근데 나랑 요 앞에 사람 땅을 공유했어. 그럼 몇 명일까? 응?
나랑 앞서는 공의에서 몇 명이야? 남녀 2명이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거예요. 공유는. 알겠죠? 자,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 다 아파트 주민이야. 그럼 뭐다? 거기는 구분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 공유는 대표하는 한 사람, 집합 건물의 경우는 구분 소유자 각각이란 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페이지 217페이지 니은번에 참고하기 니은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렇게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한다 볼 수 있으면 각각을 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 공람 이후에 지정하기 전에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죠. 투기는 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람 이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람 수를 추가한다든가 또는 분할한다. 그럼 이건 증가시킨다.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그 소리다. 그 밑에 거. 자, 그다음에 내가 제한되기 전에 미리 그 요청받기 전에 내가 철회했어. 철회는 자유의사입니다. 알겠죠?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지 볼 때 가장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국공유지 포함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부터 얻는다는 거? 사유지부터 얻는다는 거. 공유는 대표하는 한 사람. 집합 건물은 각각. 그다음에 사람들이 공람 이후에 분할한다든가 추가시키면 걔는 제외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동의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가서 이제 개발계획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출제되면 대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장난칠 것이고 딱 여기 나오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18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 외우라면 욕하고 갈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리 알았어요. 그 얘는 그 18가지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때 나타나냐? 그것부터 쓰면 되겠죠.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 때. 실시계획 때 나타난 거죠. 실시계획에서 나타난다. 실시계획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여기는 구역 지정 후에 구역이 지정돼야 그럼 지정이 돼야 하는 얘기는 후란 말이에요. 돼야 포함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구역이 지정돼야 포함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여기는 4가지입니다. 조금 쓰면 이제 임금 협상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암기할 때 임단은 빡세게 한다. 임단은 빡세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교재의 경우에 뭐라냐? 218페이지 밑에 박스 위에 보면 14부터 17까지는 구역 지정 후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갑이 있고 갑당이 있습니다. 갑당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경이라는 애가 여기에 임대차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을이 있고 병땅이 있고 정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럼 여기가 기존의 도시고 기존 도시고 새로운 신도시를 갖다 발표되면 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존 도시고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정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지. 네 땅 들어가고 네 땅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방법은 구역이 지정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땅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게 바로 뭐죠? 세부 목록. 알겠죠? 무슨 목록? 세부 목록. 네 땅 몇 평 무슨 권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 이걸 세부 목록. 걔는 구역이 지정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구역이 지정되면 자 봐요. 구역이 지정되면 이 새로운 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도시와 이걸 갖다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뭘로 연결할? 기반시로 연결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비용 부담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 구역이 얼마냐, 자 얼마냐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 결정되면, 자 우리가 신세역 신도시 같이 400만 넘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돼? 순차적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규모가 얼마냐 결정돼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갑당에 여기 있는 경이라는 애가 임대차 들어갔으면 또 얘가 세입자가 된다면 얘 주거안정대책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임대주택 중 주거안정대책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바로 뭐가 먼저 지정돼야 할 수 있는 거, 이게 구역이 지정돼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독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구역. 그래서 임달은 빡세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광역도시계획과 얘는 밑에 하위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게 원칙을 하고, 그 다음 자족도시 규모가 있어요. 그럼 자족도시 규모를 219페이지 뭐라고 한다? 복합기능도시. 그럼 복합기능도시는 얼마를 기점으로 한다? 330만을 기준점으로 한다. 역시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장 키포인트는 저기 수립 시기입니다. 수립 시기, 구역 지정 후 자, 구역 지정 후 단계적으로 하는 시기. 다음, 여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근데 이 소리랑 여기 면적 산정할 때 포함된다 소리랑 혼동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 산정할 때는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순서는 뭐부터 얻는다? 사유지부터 얻는다. 그 다음 구역 지정을 포함시킬 내용은 몇 가지다? 4가지. 뭐라고 한다? 임단은 빡세게.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는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뭐냐? 지금 도시개발 구역까지 지정했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되겠죠? 시행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시행자에서 나오는 것은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왔었어요, 작년에는요. 자, 그런데 시행자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시행자는 자, 어떻게 나누는 거냐? 여기는 12개가 있습니다. 시행자 자체가 12개. 12개. 그러면 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시행자 할 때 그렇게 그림 그려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뭐와 뭐로 나누죠? 크게는? 그렇죠. 행정청인 시행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죠? 비행정청인 시행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행정청을 뭐라고 세게 발음했죠? 깡패라고. 그렇죠? 그 중에 여기 보면 비행정청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무슨 시행자?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무슨 시행자? 민간시행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요걸 합치면 제가 뭐 깡패 사촌이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깡패라고요. 네, 여기 있는 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면 첫째가 우리가 공공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알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알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5가지가 있어요. 걷다가 그거 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나중에 뭐냐? 가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걔가 들어갈 수 있냐? 걔는 매입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공공기관.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6가지가 공공기관장이라는 거예요. 공공기관.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기관 아까 외우지 말라 했죠? 두 가지 했더랬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 알겠죠? 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국제자유개발센터. 그거 다 있잖아요. 쬐깐 글자 다 있잖아요. 그죠? 읽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그래서 깡패, 그 다음, 정부 출연기관, 또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걸 합쳐서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들 합쳐서 뭐라 한다?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다 무슨 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4가지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산수를 못해. 4 플러스 7은 11인데 분명히 몇 명이라 했어요? 12명. 제가 산수를 못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조합을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출자 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출자법인은 여러분 아마 세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면 깡패가 되는 거지만 되게 민간 원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원칙이다? 민간. 그래 주는 거예요. 공동출자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 중에서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찾아내면 돼요. 자, 비행정청 중에 민간 중에는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누가 있더라? 조합. 토지 소유자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받은 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등록된 땅이 아니잖아. 그럼 면허 받았으면, 공유수면 매립됐으면 이미 우리가 봤을 때 도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한테 준다? 조합.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 전부 환지 방식만 한다. 그거 외우지 말고 왜 수용 방식 못하냐 생각해봐요. 왜 수용 방식 못하죠? 비싼 게 아니지. 다 내 땅이야. 봐봐요. 조합원들은 도시개발구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땅 수용한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조합은 강제로 교환분합하는 방식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여러분 다 땅 주인이야. 그 중에 돈 많은 한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몇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조합원은 그 구성원을 다 조합원이라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땅 수용한다 말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강제로 교환분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방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그거 외우지 말고 이해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밑줄 쳐주면 되겠죠? 자, 몇 페이지에 그 말이 나옵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자, 몇 번에 나온다 보시면, 6번에 보면, 그 가로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조합은 무슨 방식만 시행할 수 있다? 환지 방식. 나머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정리해주고 교과에 찾아줄게요. 자, 만약에 공공시행자가 하겠다. 그러면은요, 계획서에다가 얘는 시행, 규정. 그 다음, 민간이 하겠다. 그러면 계획서에다가 시행, 규약. 자, 어떻게 일을 어떤 절차 방법에서 어떻게 절차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속, 규약.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개를 하면 개칙 있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규정 있잖아. 규정집. 자, 이러면 그러면 이건 개인이 만든 약속이고, 알겠죠? 이거는 관에서 만든 규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신청, 소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출해 줘야 되겠죠? 지정권자한테. 그럼 지정권자가 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고 고시라는 거예요. 네가 사업하라고. 시행자를. 근데 요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지정할 때
특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례.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지정특례, 그래서 누가 있는 거냐. 거기면 바로 22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무슨 방식? 이게 바로 특례란 소리예요. 특례.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자, 원래는 봐봐요. 신청한 자 중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특례란 것은 왜 신청한 자 중에서도 먼저 줄 수 있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특례.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식 때만 하는 거냐? 무슨 방식? 전부 환지 방식 때 하는 것이다. 전부 환지 방식. 그게 전부 환지 방식 때 어떨 거냐? 여기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준다? 아까 그랬잖아요. 목소리 크면 걔한테 준다 그랬죠? 누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이 못하겠다는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다면, 요 사유가 있다면 2차적으로 전부환지 방식을 얘네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면 지방자치단체 등한테 준다.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신탁업자, 이 사람을 다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등, 누가? 지정권자가 얘들을 주는 거예요. 그 이 사유가 뭐냐? 사유가 뭐냐면 여기 봐요. 1차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까 여기 속한 거, 민간이 속한 거 아닙니까? 그 얘도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청을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몇 년? 1년. 1년 내에 신청을 안 해. 단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연장해 줄 수는 있어요. 신청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1년 내에. 자, 두 번째는 가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더라. 자, 지방자치 병행하는 사업. 뭘 갖다 할 수 있냐면, 쉽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죠. 도를 정비해주면서 그 주변에 있던, 건물들 다 해가지고 새롭게 신시가지를 건설해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외곽 도로 같은 걸 갖다 뚫으면서, 자, 거기 있는 사람들 한쪽에 모여서 신시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병행한단 말이에요. 병행. 어떤 사업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신서혁신도시 같은 걸 만들면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이주 대책을 위해서 새로 신시가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단지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고 지방자치 병행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얘네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것보다 쟤네들 시키자.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면적과 총수의 각 얼마? 2분의 1이 뭐 했다? 동의하면 재시키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되는 거고, 특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정했다가 바꿔지는 게 작년도 시험 문제였어요. 여기 작년도 나온 거죠. 변경. 그럼 변경 사유하고, 제가 작년에 꼭 그랬어요. 변경 사유와 특례를 꼭 구별하라고. 반드시 특례를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할 때가 문제됐던 거, 할 때. 지정할 때잖아요, 이거. 지정시, 그러면 지정중. 그렇죠? ing랑 쉽게 해서 ing.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지정되고 나서, PP, 지정되고 나서 바꾼 걸 변경이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처음서부터 안 했기 때문에 얘로다 가는 거고. 얘가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지방자치 병행하니까 이리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면적의 총수의 2분의 1, 우리가 못하니까 네가 해달라는 소리였지, 처음서부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정해놓고 나서 문제돼요. 지정해놓고. 여기는 지정하기 전에. 자, 그래, 특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얘가 지정 신청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했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 무슨 계획 작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 되죠? 인가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 작성 인가 받으면 그때 가서 뭐 하죠?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없는 한 정비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1년이 거치는 게 원칙이고, 단 플러스 6개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작년도 시험제 6개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다음 여기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착공은 몇 년 내에 하는 게 원칙이면 2년 내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네 가지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첫째가 바로 뭐냐? 자, 첫째는 여기 보세요. 얘가 지정받았는데 지정받고 나서 왜 변경될 거냐? 지정받고 나서 부도 파산됐으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변경해 줘야 되겠지. 뭐 받았으면? 부도 파산. 자, 두 번째는 자 봅시다. 지정 신청한 거랑 여기 얘가 인가 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작성해서 인가 신청했을 거 아니야. 그 여기 있는 지정 신청이랑 인가 신청 자체가 위법한 방법을 했다면 행정처분으로 취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법하다면 행정처분에서 뭐 받아요? 취소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죠. 두 번째, 자, 순서 무시하고. 자,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몇 년 내 인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1년 내. 단 몇 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인가 신청을 안 하더라. 그럼 사업 안 하겠다는 거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인가는 받았어. 근데 착공을 2년 내 안 하더라.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이게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222페이지 제한된 박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 하면, 자, 이제 또 하나 있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변경이 아니라, 이제 변경된 게 아니라 진행을 해. 진행을 하다가, 이건 처음부터 아예 지정할 때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된 거고, 이거는. 알겠어요? 우리 여기는 아직까지 지정만 한 거지, 진행이 안 된 거. 여기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크게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위탁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알겠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재 보면 바로 22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행이란 거. 대행. 자, 대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대행이란 문제가 나올 거냐? 여기 중에 왜 이게 대행이란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진행하면서 원활성을 띠기 위해서 오늘날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니네만 하지 말고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선진 기술 같은 거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걸 갖다가 활용하자.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자, 이 자체가 민간한테 좀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면 뭐가 있느냐? 지금 민간이 어떤 거냐? 우리끼리 암기할 때 그렇게 암기하면 돼. 지금 민간 경기가 부실기조에 있어. 무슨 기조? 부실기조. 부실하단 말이야, 부실기조.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얘네들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니네들이 우리 할 일 중에 일부를 대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 부지조성공사는요 민간들이 더 잘합니다. 알겠죠? 무슨 공사? 부지조성공사.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실시계획 했던 경력이 더 많습니다. 선진기법 많이 도용해. 실시계획. 그 다음 기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 조는 뭐야? 조성된 걸 분양하는 게. 알겠죠? 분양기법도 민간이 더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단지가 형성되면 나중에 그 분양할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를 뭐 합니까? 일시 위탁하거나 일시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기주란 말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암기할 때. 그래서 누가 공공시행자가 작년도 시험지 이게 나온 거예요. 공공시행자가 누구한테? 민간 시행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부실기조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험제 출제됐던 거다. 작년 2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같은 데서 변경사유와 요과. 알겠죠? 2가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얘가 이 공적 주체들한테 가서 뭐 할 수 있냐? 위탁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위탁. 그럼 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지금 넘기지 마시고 같이 설명할게요. 자, 왜 위탁할 수 있냐면, 공유수면 매립, 항만, 공사, 철도공사, 이건 누가 더 잘하죠? 국가가 더 잘해요.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그렇기 때문에 국가 등을 필두로 해서 밑에 했던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주면 되는 거고. 자, 또 민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가서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토지 매수 업무, 이주 보상, 이주 대책 누가 더 잘하죠? 지방자치단체 등이 잘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한테 위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만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건 누가 포함되어야 돼요?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라든가 이주 대책 같은 건 누가 잘한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는 지금 할 때. 자,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뭐냐? 변경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대행. 자, 대행은 뭐라고 외우자? 부실기조라고 외우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사업시행자 중에서 다른 건 다 공적 주체로 다 돼 있고,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문제냐? 조합이 문제지. 그래서 조합, 그걸 꼭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굴 정리하자? 조합. 그래서 조합,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24페이지 보면 뭐가 있다? 조합 있고. 아까 이제 조합이 끝나면 그 뒤에 위탁이라 해서 233페이지에 보면 아까 했던 위탁 내용이 나와요.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안 한 겁니다. 233페이지 보면 위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철도 항만은 누구까지 들어간다? 국가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한 장 더 넘겨버리면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 매수 업무 기초자산 누가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등. 알겠죠? 그걸 갖다 보면 되는 거예요. 233페이지, 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조합부터 나가도록 해봅시다. 조합은 아주 잘 나오다가 요새 와서 조금 뭐하고 있냐면 주춤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법 시간에 조합은 몇 개가 있냐면 원래 3개의 조합이 있어요. 오늘 배울 도시개발 조합, 다음 주에 배울 정비사업 조합,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택법에 뭐가 있죠? 주택조합. 알겠죠? 주택법에 뭐가 있다? 주택조합. 우리 3월 1일에 했잖아요. 주택조합.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미리 요거부터 알고, 조합은 크게, 자, 보세요. 주택법에 있는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격이 다른 애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성격 다른 애가? 정비 천만에. 주택조합. 자, 얘는 동업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써주냐면 조합 나오면 제일 먼저 성격부터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동업단체. 동업단체. 그럼 법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 법인격이 있으면 등기가 하지. 등기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업단체로서 얘는 동업단체.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인가나 설립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자, 뭐라 한다? 법인.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 그래서 요게 법인입니다, 법인. 그럼 법인 중에서 어떤 법이냐? 둘 다 사단법인이에요. 여기도 법인격 없는 사단은 맞아. 근데 여기는 법인이란 말이야. 사단법인. 그럼 차이점이 바로 뭐냐? 여기는 위에는 인가나 신고받으면 성립하지만 여기는 인가받고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예요. 시험지 날 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자꾸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점이 그 차이다는 미리 알고 계셔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이 그래서 우리 교과 순서가 달리 먼저 제가 설명하고 할게요. 자, 지금 배우는 게 무슨 조합 배우는 거죠, 지금요? 도시개발조합. 그러면 먼저 교재 찾지 말고 법적 성격부터 보자. 법적 성격은 바로 뭐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터 출발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비영리 무슨 법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공법에 규정이 없다. 이 법에 규정이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법이잖아요, 이게.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자체에 규정이 없단 말이야, 공법에. 그래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디 걸 준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권리 주체, 민법에 배우잖아요. 주체 객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민법상에 뭐를 준용해야 돼요? 조합을 준용해야 돼? 법인을 준용해야 돼? 법인. 그 중에 민법상에 사단 법인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확인시켜 줄게요. 그거는. 이래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성격 알았으면 설립 절차를 알겠네. 이제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이게 무슨 법인이었습니까? 사단법인이죠. 그럼 인적 결합체잖아. 그럼 사람 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오직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인 이상이. 얘가 정관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해? 정관. 정관은 이제 표준 정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정비법에서만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정하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다가 가서 뜯어 고쳐서 하는 건데, 정관 가지고, 그 다음,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 얻고, 이제 인가 받습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인가 받냐면,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요. 인가 받으면 성립됐죠? 그렇죠. 그게 여기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인가 받으면 성립됐다는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왜? 분명히 여기 법인이랬잖아요. 그럼 인가 받으면 성립된 게 아니라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뭐 하면? 그렇지. 등기가 바로 성립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성립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 최고 장난치는 게 없는데 인가 받으면 성립됐다면 X. 뭐가 돼야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 입고로 성립이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동의 요건이 있겠고 인가 자체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그 말이 페이지 224페이지에 있죠. 거기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 그래서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정관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인가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겠다. 인가를 변경하겠다. 우리 분명히 배웠죠. 변경하면 무슨 행위다? 새로운 행위.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된다?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변경하는 사항 자체가 경미하다면 뭐 한다?
경미하다. 그럼 뭐 한다? 신고. 여기만 유일하게 신고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법에서 경미자 나왔다는 무조건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꼭.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변경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국토계획법도 변경하면 본래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새로운 거니까. 허가받은 건 허가받고, 인가받은 건 인가받고, 신고한 건 신고하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미하면 어떻게 했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경미하면 그냥 하는 게 원칙입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국토계획법을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 5가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변경한다. 그러면 허가받는 거 맞잖아. 근데 경미한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까지 해줬는데, 뭔 신고예요, 신고는. 그냥 아닙니다. 유일하게 통지라고 써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써줄 때 저 옆에다 써줬습니다. 별도로. 별도 써줬어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이제 안 했다고. 자,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도시개발법은 왜 통지냐? 공적사업하고 사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적사업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공적사업 지장 주니까 허가받아야지만 여기는 지장을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적 주체가 알고 있으라. 그래서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뭐라 했어요? 통지한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면서 왜 그 시간을 갖다 활용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 다이어트. 계속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경미하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하는 게 딱 여기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유일하게 딱 2가지만 있습니다. 2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 뭐다? 2가지가 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2가지만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225페이지에 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왜 또 아까 그 허가 있는 것처럼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한번 찾아갑시다. 뭐 그거 힘들 거 없죠.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랑 관련돼서 이루어진 거니까 자, 14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분명히 14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다 통지 여기서만 유일하게 하다 표시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고 어쩌라 그랬어요? 자, 다음. 그래서 여기는 요거 꼭 2가지 뭐뭐 해서 이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뭐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이게 됩니다. 다음. 저건 유일하니까 그런 거고. 2번째는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받는다? 동의. 정족수. 정족수. 우리가 정비법에는 누가 먼저 했죠? 사람이 먼저죠. 여기는 뭐가 먼저다? 땅. 그래서 토지 면적의 얼마?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와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였죠. 근데 이 정족수는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닙니다. 2번째 배운 거잖아요. 아까 전부환지방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와 비슷하게 배운 것이 또 한 번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자, 민간이 먹고 튈까봐 어떻게 그랬어요? 국공유를 제외하고 거기는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거기는 국토계획법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것만 잘 알아주세요. 면적이 얼마다? 3분의 2와 총수의 얼마? 2분의 1. 통일은. 그럼 이건 동시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이 무슨 충족? 동시 충족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배웠던 거 똑같이 국공유지 포함시킨다? 포함시킨다. 포함시키는 거. 집합금을 어떻게 한다? 각. 일반 공유하면 대표하는 한 사람. 그렇죠? 되는 거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동의할 때도 뭐부터 먼저 오더라? 아까도 배웠죠? 사유지부터 얻고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내가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 아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226페이지 봐요. 자, 조합의 법 인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 네, 성립 시기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설립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 그렇죠? 그 다음 나가서 어디 걸 따라간다? 민법상의 무슨 법인? 사업법인.